네, 두 번째 시간 자기 인덕턴스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자기 인덕턴스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인덕턴스의 개념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요거 아래 이 그림을 보면서 인덕턴스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코일이 이렇게 있죠. 코일이 있고 이 코일은 이렇게 이제 꼬불꼬불 되어 있는 솔레노이드 코일이죠. 그런데 여기 전압이 있습니다. 전원장치, 전원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원에 의해서 전원이 있기 때문에 이 스위치를 닫아주면 이 회로에는 흐르지 않던 전류가 갑자기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전류가 변화한 거죠. 흐르지 않던 전류가 생겨났기 때문에 전류가 변화하게 된 거고, 전류가 흐르면 코일에는 뭐가 생겨요?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전류가 지금 주어져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흐른다면 얘를 이렇게 감아줄 수 있겠죠. 그러면 위쪽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집니다. 위로 만들어지는 자기장은 전류가 변하기 때문에 자기장도 변하겠죠. 전류가 증가한다면 자기장도 점점 증가하게 됩니다. 자기장이 증가하니까 자속도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자속 변화에 의해서 이 코일에 뭐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전력의 방향은 이 변화하는 자기장 또는 자속에 대해서 저항하는 반대 방향이죠. 이게 렌츠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위로 자기장이 증가하도록 전류가 흘러라 했는데 이거에 반대니까 아래쪽으로 자기장이 만들도록 코일에는 전압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압은 본래 전원이 가해지는 전압과는 반대의 전압이에요. 그래서 전류가 잘 증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코일 효과가 없다면 이 스위치를 딱 닫으면 전류가 곧바로 어떤 값으로 딱 이렇게 흐를 텐데 이 코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코일의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이 증가하게 되는 걸 역행하는 방향으로 전압이 가해져서 전류는 잘 증가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어지게 되겠죠. 그런 특징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전자기 유도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 코일에 몇 볼트의 전압이 만들어지길래, 그렇죠? 이걸 설명하는 게 패러데이 유도 법칙이었는데요. 요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바로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식으로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전류가 증가합니다. 전류가 증가하면 자기장이 증가하겠죠. 자, 그러면 이 코일을 지나는 자속도 증가하고, 자속을 증가에 대해서 이걸 반대 방향으로, 즉 아래 방향으로 자속이 증가하도록 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기전력은 본래 있던 이 전압과는 반대 방향의 기전력이 돼서 전류가 이 전원만 있을 때, 전선만 있을 때, 코일이 아닐 때 흐르는 전류보다는 더 더디게 전류가 증가하게 되는 이런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본래 이 패러데이 법칙은 이 자속 변화에 의해서 이게 이제 자속의 변화겠죠. 델타 그럼 쓰면 우리가 변화량이잖아요. 자속 변화에 비례해서 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자속 변화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돼요? 전류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자 보시면 DI/dt 이렇게 썼습니다. 이 DI/dt가 바로 이거 이제 평균적으로 변한다면 델타 I 나누기 델타 T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매우 짧은 시간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전류가 델타 I만큼 변했습니다. 그럼 전류 변화율은 델타 T분의 델타 I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얘기는 예를 들어 이런 얘기죠. 1A/s 이런 얘기예요. 1초 동안에 1A가 증가하는 비율 또는 1초 동안에 1A가 감소하는 이런 비율로 이 전류가 변화할 때 이 코일에는 몇 볼트가 만들어지는지 그 비례 상수를 바로 인덕턴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고, 기호 L로 표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1초에 1A씩 증가하면 이 코일에 몇 볼트 만들어질까? L볼트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L 값을 우리가 코일의 인덕턴스인데, 자기 코일, 그 코일에 흐르는 전류 변화에 의해서 그 코일의 전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걸 셀프 인덕턴스라고 얘기하고, 우리말로는 자체 인덕턴스 또는 자기 인덕턴스, 나 스스로 인덕턴스라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인덕턴스라는 개념 뭐라고요? 전류의 변화에 의해서
자기장이 변하고 자속이 이렇게 변화하게 됐을 때 이 자속 변화에 의해서 기전력이 만들어지는데 그 효과를 도대체 1A가 변할 때 1초에 1A 변할 때 몇 볼트 만들어지는 코일이냐, 이런 의미를 우리가 인덕턴스라고 얘기한다고요. 아시겠죠? 예. 자, 이 정도 공부하고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문제가 나왔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자체 유도 계수, 이거를 자기 인덕턴스의 다른 이름이에요. 우리말로 유도 계수라고 합니다. 유도 용량, 유도 계수, 이게 인덕턴스의 우리말인데 대개는 그냥 인덕턴스라는 용어를 그대로 씁니다. 자, 자기 인덕턴스가 0.4 헨리이고 그랬을 때, 자, 이거에 L의 기호, L의 단위를 얘기 안 했네요. 단위가 바로 헨리입니다. 헨리. 그래서 1초에 1A가 변했을 때 1V 만들어지는 그런 용량을, 그런 인덕턴스를 우리가 1헨리 인덕턴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자, 0.4 헨리라는 얘기는 이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1초에 1A가 변하면 이 코일에는 0.4V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도 계수 또는 인덕턴스가 0.4 헨리이고 저항이 5옴인 코일이 있습니다. 이때 일정한 비율로 전류가 변하는 이런 전원을 연결하였어요. 그랬더니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초 동안의 전류가 0.5A에서 1A로 변하였습니다. 코일에 발생하는 유도기 전력은 얼마가 되겠는가? 요 식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그대로 한번 넣어보면 우리가 이제 기호는, 마이너스 기호는 렌츠의 법칙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전압 자체만 구할 때는 이 크기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L이 바로 0.4 헨리예요. 0.4 헨리 곱하기 시간이 지금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초라고 주어져 있죠. 그죠? 그리고 이때 전류가 0.5A에서 1A로 변했으니까 변하는 전류는 0.5A 증가한 거죠. 1-0.5. 그렇죠? 그래서 나중 전류 빼기 처음 전류에서 그대로 0.5A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걸 계산해 주면 돼요. 이게 이제 0.4 헨리가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이 그대로 전압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요. 계산해 보면 0.4 곱하기 여기 2분의 0.25는 0.25죠. 0.25. 2분의 0.5가 0.25예요. 그래서 0.25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이 위로 올라가면 10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0.4 곱하기 0.25 곱하기 10이니까 100이니까 4 곱하기 2.5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는 10V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번의 답은 A번의 답은 10V가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A번을 정리하고 B번을 보겠습니다. B번은 코일의 양 끝에 전이차는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코일의 저항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코일은 실제로 5옴의 저항도 가지고 있는 이런 코일입니다. 그럼 이거를 회로로 우리가 잠깐 좀 바꿔서 표현해 보면 이렇게 이제 인덕턴스 또는 인덕턴스는 기호로 우리가 이렇게 용수철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저항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죠. 지그재그로. 자, 이렇게 이 솔레노이드를 코일과 저항의 결합이 된, 직렬 연결된 회로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됐는데 여기에 전원까지 이렇게 있는 거죠. 어떤 전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코일에 지금 흐르는 전류가 1A가 됐어요. 0.5에서 1로 변화해서. 그럼 전류가 이렇게 1A가 이렇게 흐르는 거고 이 저항은 또 5옴이 되죠. 자, 그런데 이게 전체가 하나의 코일이죠. 코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코일이에요. 여기에 가해지는 이 인덕턴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금 기전력이, 유도 기전력이 10V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10V를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5옴에 1A가 흐르니까 여기는 5V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쪽 양단의 전이차, 즉 이 코일 전체의 전이차는 15V가 되겠죠. 전체 전압이. 그래서 이 답을 15V로 이렇게 잡아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회로를 좀 이렇게 분리시켜서 솔레노이드 코일 하나지만 여기에 인덕턴스하고 저항이 연결된 이렇게 두 개의 소자의 결합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는 거죠. 자, 오른쪽 그림에 보면 여기 지금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게 다 코일들이에요. 코일.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도 아주 미세하게 작은 코일들입니다. 이렇게 코일들을 감아서
우리가 회로에 쓰게 되는 이런 것들을 인덕터라고 해요. 인덕터. 그래서 인덕터의 인덕턴스가 얼마인가 이걸 이제 알아야겠죠. 마치 우리 축전기의 커패시턴스가 얼마인가 이런 걸 이제 구해볼 수 있는 것처럼 인덕터의 인덕턴스가 얼마인가, 즉 몇 헨리인가 이렇게 이제 구해낼 수 있는 거죠. 여기서는 0.4 헨리인 인덕턴스에 이렇게 이제 외부에서 전원에서 전압을 가했더니 전류가 지금 막 1A로 변했을 때 0.5에서 1A로 변했을 때 이런 시간이 걸리고 그 순간에 이 코일 양단의 전압, 전이처를 구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10V, 여기서 5V 걸렸으니까 전체가 15V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12.4절로 가서 상호 인덕턴스라는 걸 보게 될 텐데요. 자, 이제 제가 또 그림을 이렇게 가렸으니까 이번에는 이쪽으로 더 위로 올라가 볼까요? 자,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아래쪽 이제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에 교류 전원이 연결된 1차 코일이 있고 2차 코일에는 전압계만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적으로 1차 코일과 2차 코일은 지금 분리가 돼 있어요. 자, 분리가 돼 있는데 1차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 자기장이 이렇게 쭉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런데 이 자기장이 2차 코일에도 걸려지게 되는 거죠. 이 1차 코일에서 만든 자기장의 일부가 2차 코일을 지나갑니다. 이걸 앞에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렇죠. 쇄교라고 했죠. 1차 코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이 2차 코일과 쇄교할 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런데 이게 교류 전원이기 때문에 전류가 크기 방향이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럼 자기장도 크기 방향이 계속 변하게 되겠고 1차 코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이 2차 코일과 쇄교할 때 쇄교하는 자기장도 크기 방향이 계속 변하게 되겠죠. 그러면 코일을 지나는 자기장이 변하며 그 코일에 뭐가 만들어져요? 기전력이 만들어지잖아요. 따라서 2차 코일에도 전압이 만들어집니다. 2차 코일과 1차 코일은 전기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지만 자기적으로는 분리가 아니에요. 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회로를 결합회로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2차 코일에 만들어지는 전압이 몇 볼트인지를 전압계로 측정하는 거죠. 자, 이것도 패러데이 유도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식에 좀 넣어보는데요. 자, 2차 코일에 전압이 만들어지죠. E2라고 합시다. 그런데 이 코일에 만들어지는 전압은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I1이죠. 그래서 I1의 비율, 변화 비율에 의해서 어느 정도 몇 볼트의 전압이 만들어지는가, 그 비례상수를 바로 기호 M으로 쓰고 이거를 우리는 상호 인덕턴스라고 얘기해요. 자, 코일이 1차 코일 하나만 있을 때도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 변화에 의해서 1차 코일의 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2차 코일이 또 있어요. 그럼 2차 코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1차와 2차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영향이기 때문에 상호 인덕턴스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은 겁니다. 자,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식과 셀프 인덕턴스, 자기 인덕턴스의 식과 식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게 1차고 얘는 2차, 기호를 M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요것만 달라요. 아시겠죠? 단위는 똑같이 헨리를 쓰게 됩니다. 자, 문제 6번 이제 쉽게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 코일에서 초당 200A 전류의 비율로 전류가 변합니다. 이 한 코일을 1번 코일이라고 합시다. 자, 다른 코일, 이걸 2번 코일이라고 하죠. 2번 코일에 1.5V의 기전력을 유도할 때, 그러니까 요 식에 집어넣으면 1.5가 2차 코일에 만들어지는데 M 곱하기 초당 전류 변화가 200이에요. 200A/s. 그래서 여기가 바로 200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200A/s라는 얘기예요. 그럼 M은 얼마겠어요? M은 200분의 1.5 헨리 이렇게 되겠죠. 이게 답이에요. 아시겠죠? 2분의 1.5는 0.75죠. 그래서 0.75 나누기 또 100을 해줘야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 헨리 이렇게 돼서 얘는 달리 쓰면 7.5 밀리 헨리라고 써도 되겠죠. 7.5 밀리 헨리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두 코일 사이의 인덕턴스는 7.5 밀리 헨리가 되겠다. 이렇게 답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제 구해볼 수 있고 문제 7번도 또 있네요.
두 코일 사이의 상호 인덕턴스, 즉 M이죠. M이 18mH죠.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헨리 이렇게 됩니다. 다른 코일에 0.72V의 기전력을 유도하기 위해 한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고정된 변화율을 계산하라 그랬습니다. 이 고정된 변화율이라고 하는 건 순간 변화율, 어떤 순간의 변화율을 계산하라 이런 얘기예요. 자, 봅시다. 다른 코일을 2번 코일이라고 이렇게 두고 2번 코일에 만들어지는 기전력은 1번 코일에 흐르는 전류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걸 바로 구해라 이런 얘기예요. DI/dt. 그죠? 그리고 앞에 여기 M이 이렇게 곱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전류의 변화율을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이 DI/dt를 구하라는 얘기죠. 따라서 DI/dt는 M분의 E2가 되겠죠. 그래서 M이 1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헨리가 되겠고 기전력이 0.72V가 되는 거죠.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18분의 0.72 곱하기 1000 되니까 720 나누기 18. 여기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류 변화율, 즉 암페어 퍼 세크, 요게 단위가 되겠죠.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문제 8번으로 보겠습니다. 자, 문제 8번에서 두 코일이 0.2 헨리, 아주 큰 상호 인덕턴스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M이 0.2 헨리가 되고, 만일 한 코일의 전류가 10A에서 4A로 변하는데 10ms가 걸려요. 따라서 DI/dt는 얼마가 되겠어요? 얘는 DI/dt는 크기를 보면 10에서 4로 변했으니까 6A가 변하는데, 요거 변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ms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10ms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100분의 1이죠. 그래서 요거는 계산하면 600A/s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A번에 보면 2차 코일에서 평균 유도 기전력 E2를 구하라. E2는 M, DI1, DT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코일이 이게 이제 1차 코일, 1번 코일, 2차 코일이니까 얘가 2번 코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대로 넣어주면 M이 0.2 곱하기 전류가 600A/s 그래서 120이 되겠네요. 그렇죠? 120V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B번 2차 코일이 500회 감겨 있었을 때 2차 코일과 쇄교된 자속의 변화를 계산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요거를 패러데이 법칙을 뒤에서 다시 한번 공부할 텐데, 패러데이 법칙을 식으로 표현하면 여기가 n 곱하기 마이너스도 한번 써볼까요? 마이너스 n 곱하기 델타 파이 나누기 델타 t 이렇게 되게 돼요. 자속의 변화율이 기전력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코일이 n개 있으면, n번 감긴 코일이 있으면 n배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몇 번 감겨 있다는 얘기예요? 500회 감겨 있다 이런 얘기고, 순간 변화율 뭐 d 파이 dt 또는 델타 파이 나누기 델타 t 얘를 구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델타 t. 그래서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문제 B번은. 얘는 얼마가 되겠어요? 500분의 120이 되니까 50분의 12가 되겠죠. 그래서 500분의 120 또는 50분의 12. 50분의 12는 25분의 6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25분의 6, 단위는 테슬라 퍼, 웨버 퍼 세크가 되겠죠. 웨버 퍼 세크. 시간당 자속의 변화율이니까요.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겁니다. 500분의 120, 50분의 12, 25분의 6. 이렇게 답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이 식은 우리가 다음에도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제 8번을 정리해 보고요. 그 다음에 12.5절에 가서 변압기를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 변압기는 그림으로 먼저 이렇게 봐두는 게 좋아요. 우리 이제 그림 12.6, 12-6에 가면 큰 쇠뭉치가 이렇게 있죠. 사각 쇠뭉치가 있고, 여기에 코일이, 여기 1차 코일이 있네요. 1차 코일. 그리고 여기 2차 코일이 있어요. 감은수가 달라요. 1차 코일은 N1번 감았고, 2차 코일은 N2번 감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코일에는 전원이 연결되어 있죠. 2차 코일에는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원이 아니라
전압을 재겠다 이런 얘기예요. 2차 코일의 전압을 재겠다. 그래서 이거는 달리 보면 1차 코일과 2차 코일이니까 상호 유도에 관계된 거고 앞에 그림에서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의 응용물이 바로 변압기가 되는데요. 자, 이거하고 똑같은 식이니까 이걸 우리는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가보면 자, 1차 코일의 전원이 가해지고 있죠. 그럼 2차 코일에 뭐가 만들어지게 됐어요? 기전력이 유도되는데 여기 있는 녹색 선이 바로 자기력선입니다. 그래서 1차 코일에 만들어진 자기장이 이 철심을 흐르게 되는 거죠. 철심에 자기장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으니까 1차 코일에 의해서 2차 코일에 자기장이 쇄교하게 되는 거고 2차 코일에 쇄교하는 자기장이 변하기 때문에 자속이 변화해서 2차 코일에 유도 기전력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 나머지는 공식만 대입해서 문제 쭉쭉쭉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실제로 만들어 보니까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다 이렇게 이제 절연체로 이렇게 감아서 피복이 돼 있어서 내부가 안 보이지만 내부에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회로 기호로는 이렇게 표시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감은 거 그리고 또 감은 1차 코일과 2차 코일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이 사이에 철심이 있죠. 그래서 철심, 자석 같은지 철심을 이렇게 두 개의 평행선으로 표현한 요 그림이 바로 변압기의 회로 기호가 돼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전봇대에 이런 거 이렇게 달려있죠. 바로 얘가 전봇대에 22,900V의 전압을 우리 가정에서 쓸 수 있는 220V의 전압으로 낮춰주는 이런 변압기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작은 변압기, 우리 전기 어댑터 쓰잖아요. 작은 변압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물론 이거보다 더 작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큰 변압기, 물론 이 변압기보다 훨씬 더 큰 변압기가 또 변전소에 또 존재하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의 원리가 되는데요. 여기 쭉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코일과 2차 코일, 코일을 우리말로 또 권선, 한자어로 권선이라고도 얘기하고 1차를 영어로는 primary, 2차를 secondary, 그냥 또 이걸 first, second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때 2차 회로가 개방회로이고, 개방회로라는 얘기는 이제 2차 회로에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고 2차 코일만 있을 때 전압을 측정할 수 있겠죠. 전압은 1차 코일에 만들어지는 전압은 또는 2차 코일에 만들어지는 전압은 E는 M, DI/dt 앞에서 그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실제 자속을 우리가 이제 구해볼 수 있다면 자속의 변화율 곱하기 코일의 개수, 즉 2차 코일에 감겨져 있는 코일 개수, 이게 권선수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 이걸 어떻게 구했어요? 이걸 이렇게 썼었죠. 상호 유도식을 쓰면 마이너스 M DI/dt 이렇게 쓸 수 있었어요. 전류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이 얼마인가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2차 코일, 요거 2차 코일에 감겨진 수 N배에다가 2차 코일 하나를 지나는 자속의 변화율, 이게 바로 패러데이 법칙에서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원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자속이 변하는 빠르기, 변하는 비율에 의해서 기전력이 만들어지는데 코일이 N개 있으면 N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의미 속에 집어넣으면 식을 곧바로 다 써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속은 1번 자속에도 걸리고 1번 코일에도 그대로 이 자속을 지나게 되고 2번 코일에도 그대로 지나게 되는 거죠. 앞에 그림을 다시 보세요. 1번 코일을 지나는 자속이 2번 코일도 지납니다. 그래서 두 코일에서 자속의 크기, 자속의 변화율이 다 똑같죠. 그러니까 d-dt는 같아요. 이 d-dt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를 d-dt에 대해서 정리하면 d-dt는 한번 지워볼까요? d-dt가 바로 뭐가 돼요? d-dt가 바로 n분의 2가 되겠죠? 자, n분의 2가 되는데 이건 1차 코일에서 지나는 자속, 즉 n1분의 2원이나 2차 코일을 지나는 자속 n2분의 2투나 동일하겠죠. 1차 코일을 지나는 자속의 변화율이 2차 코일을 그대로 지나기 때문에 n1분의 2원이 n2분의 2투가 돼요. 여기서 d-dt만 끄집어내면 n1분의 2원이 되는데 그건 n2분의 2투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식이 바로 뭐예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E1과 E2를 그냥 V1, V2라고 이렇게 써놔도 됩니다. 그래서 N1분의 V1은 N2분의 V2 또는 V2분의 V1은 N2분의 N2가 돼서 N2분의 N1이 돼서 N2가 크면 미안합니다. N2가 이렇게 크다면 아래쪽이 더 크다면 V2가 이렇게 더 큰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많이 감겨져 있는 곳의 전압 유도기 전력이 큰 거고 적게 감겨져 있으면 유도기 전력이 작아요. 그래서 V2 대 V1은 N2 대 N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많이 감겨져 있으면 그곳의 기전력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변압기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변압기식. 자, 그래서 이게 다 그런 얘기죠. 예, 강압 변압기는 N2가 N1보다 작으면 즉 2차가 작죠. 그러면 1차의 전압보다 2차의 전압이 더 떨어지게 되는 거고 반대로 2차 전압이 더 높으면 2차 감수가 더 높으면 2차 전압이 더 커서 전압이 더 높아진 거죠. 이런 걸 승합 변압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전선이 그 벽에 들어오는 전압이 220V인데 내가 쓰는 전기 장치가 110V를 쓰고 있다. 그러면 220을 110으로 줄여줘야 되죠. 그러면 가문수의 비가 N1, N2가 2대 1이 되도록 가문수를 조절해서 변압기를 만들어주면 우리 전압을 220에서 110으로 절반으로 이렇게 줄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220V를 내가 휴대폰에 넣는 5V의 전압으로 낮추고 싶어요. 그러면 220대 5가 되겠죠. 즉 44대 1이에요. 그래서 가문수도 44대 1로 줄여주면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5V의 전압을 만들어서 휴대폰에 들어가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런 식처럼 전압 V2분의 V1은 N2분의 N1이 되는데 입력 전력과 출력 전력은 동일해야 되죠. 그래서 에너지를 입력해서 쭉 넣어주면 출력에 전달된 에너지가 그대로 손실 없이 전달됐다면 P1은 P2가 됩니다. 전력 1번 전력이 2번 코일에서의 전력과 같아지게 되는데 전력은 VI, IV가 전력이잖아요. 그래서 V2분의 V1은 I1분의 I2가 돼요. 그래서 얘네는 2분의 1, 2분의 1 되는데 얘는 어때요? I는 1분의 2 이렇게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다. 요거 좀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학적으로는 어때요? 원리적으로는 당연히 에너지가 그대로 잘 전달된다면 I1, V1이 I2, V2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비례식이 또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가지고 문제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가 1차 권선이 500번 감겨져 있어요. 이런 변압기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500번 감겨져 있고 여기는 3000번 그래서 500대 3000 이렇게 감겨져 있으니까 몇 대 몇이에요? 1대 6이죠. 1대 6. 그래서 여기 이제 전압이 1대 6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1차 전압이 240V라면 이 이상 변압기가 에너지가 그대로 전달되는 이 공식에 맞는 변압기를 이상적인 변압기라고 얘기합니다. 2차 전압은 6배로 증가해야 되니까 240 곱하기 6V의 전압이 돼야겠죠. 그래서 얼마예요? 14,000 얼마가 나오네요. 그렇죠? 14,040인가요? 이렇게 전압이 이제 구해지게 되는 거고, 문제 10번에 보면 권선비가 2대 7. 이거는 지금 나온 대로 1대 6이 아니라 이제 문제가 바뀌어서 2대 7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N1이 2일 때 N2가 7의 비율이라는 얘기죠. 그럼 240V의 전원으로부터 공급된다. 출력 전압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게 2대 7로 증가했으니까 전압도 2대 7로 증가해서 240 곱하기 2분의 7 곱해주면 되겠죠. 예, 그래 2대 7이 될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답이 되는 거겠고요. 문제 11번 보시게 되면 요거 어떻게 풀어요? 요거 N2분의 N1은 V2분의 V1 이렇게 돼서 V2가 얼마가 돼요? V2는 N1분의 N2 곱하기 V1 이렇게 되는 건가요? 맞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2분의 7 곱하기 24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문제 11번 가보죠. 이건 8대 1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강압이죠. 예, 9번과 10번은 이건 승합인데 얘는 전압을 줄여줬으니까 이름을 강압 변압기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고 240V로 공급될 때 그랬으니까 얘도 이제 N1분의 N2는 V1분의 V2가 돼서 V2 어떻게 구해요? 따라서 V2 구하면 N1분의 N2 곱하기 V1 식은 똑같죠. 그래서 N1분의 N2가 8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40 이렇게 곱해주니까
83, 24. 그래서 30V가 되겠죠. V2가 30V의 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류는 1차에서의 전력과 2차에서의 전력이 같아야 되니까 240 곱하기 3은 이게 1차에서의 전압 전류잖아요. 2차에서도 전압 전류가 30 곱하기 I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이게 같아야 되니까 I는 얼마예요? 24 암페어가 돼야겠죠. 그렇죠? 얘가 볼트 암페어인데 이게 10배 8대1로 줄어들었으니까 전류는 8배로 증가해서 38, 24 암페어가 돼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전압은 그 비율대로 줄어들지만 전류는 그 비율대로 증가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강압, 승합 변압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240V에 연결된 이상 변압기가 12V 150W 램프에 전원 공급을 한다. 그러면 전압이 240V의 전압이 얼마로 된 거예요? 12V. 그래서 20분의 1로 줄어든 거죠. 가문수는 20대 1이 돼야 됩니다. 권선비가 20대 1이 되는 거고, 전류는 이게 지금 얼마로 공급을 해야 돼요? 150W로 공급해야 되니까 여기 12V 곱하기 전류 I가 150W. 이게 1차 또는 2차에 공급되는 전력이잖아요. 따라서 전류를 구하면 I는 12분의 150A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전원으로부터의 전류는 뭐예요? 이건 지금 우리가 구한 건 2차 전류죠. 12V 곱하기 2차 전류에서 2차 전력이 구해진 건데, 전력은 1차에서의 전력과 2차에서의 전력이 같잖아요. 그럼 150W라고 하는 건 240V 곱하기 전류 I1이었겠죠. 따라서 여기서는 전원으로부터의 전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I는 240분의 아이고 잘못 썼나요? 240분의 150A가 이게 1차 전류가 돼야 되는 거고, 2차 전류는 12분의 150A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류는 몇 대 몇이에요? 20대 1이 아니라 1대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압은 20대 1이지만 전류는 1대 20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 문제 13번 보시면 2차 전압이 120V 이상 변압기의 2차 권선에 12ohm의 저항기가 연결되어 있다. 공급 전류가 4A라고 할 때 1차 전압을 구하라. 이거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 2차 전압이 120V예요. 그러면 2차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저항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저항이 12ohm이고 전압은 120V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V2에. 그럼 전류는 얼마 흐르겠어요? 전류가 얼마 흐르겠죠? 이때 흐르는 전류 I1을 구해보면 I2가 되겠네요. I2는 전류 R분의 V2가 되니까 12분의 120이 돼서 10A가 여기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I2는 10A로 나오게 돼요. 그런데 공급 전류가 4A라고 했죠. 그러면 이건 1차 전류죠. 1차 전류. 그래서 1차 전류 I1이 4A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럼 전류의 비율은 I1분의 I2의 비율이 4분의 10, 즉 2대 5 이렇게 되는 거죠. 2분의 5. 그런데 요거는 V2분의 V1하고 같죠. 근데 V2가 지금 120V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V1의 전압을 우리가 구해낼 수 있겠죠. 그럼 V1은 여기 이제 이렇게 V1을 써주면 V1의 전압은 2분의 5 곱하기 120이 돼서 65 300V가 되겠네요. 그렇죠? 300V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게 V1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구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13번까지 정리를 하고 우리 요 단원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는데요. 여기 응용에 대한 얘기는 변압기 정도, 요 정도만 했지만 사실은 우리 발전기 자체가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기 자체가 바로 이 패러데이 법칙을 따지는 응용한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응용한 결과가 되고, 마지막 페이지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 표지 그림이 바로 이제 변압기의 그림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1차 회로, 1차 권선이 되겠고, 이게 2차 권선 또는 2차 회로가 됩니다. 1차 권선에는 이렇게 전원이, 교류 전원이 연결되어 있고, 2차 권선에는 저항부하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에너지를 1차 코일에서 공급해주면 2차 코일에서 에너지를 이제 받아서 여기 전류가 흘러서 저항의 에너지가 전달이 되게 되겠죠. 여기 아래 이런 그림도 우리가 앞에서 봤던 변압기의 그런 모형도, 둘 다 이제 변압기의 모형도가 됩니다. 이런 거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이었어요. 전자기 유도가 적용되는 과정은 아주 많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한번 자료를 찾아서 어떤 경우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강의를 잘 수강을 해주셔서 고맙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지식이 되도록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 이런 이제 과정이 되었으면 하는데, 지금까지 잘 못했다면 앞으로라도 이런 이제 실습하고 방학하는 기간 동안 조금 더 복습을 해서 더 나은 결과를